네, 제 브로치가 우리 대리점장님들 찾는 브로치, 네, 1번 브로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30분 시작하고요. 자, 753분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화요 특강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좀 화요 특강 지난달에 하고 쉬었던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박 강사님께서 특강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중간에 좀 쉬도록 되어 있었고요. 자, 제가 지금 저희 아주 스몰 사이즈 브로치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됐어. 안 해도 돼. 뭐, 지금 브로치 저희 화면을 보시면 나중에 전체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직까지 좀 들어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800명 정도, 저희 한 1000명은 기본 들어오시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입니다. 자, 화요특강 오늘 저희 브로치부터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제 제 인스타에도 그 창원하포 지사님께서 올렸던 브로치를 갖다가 제가 제 인스타에 리그램 했습니다. 우리 지사장님들 브로치예요. 네, 이 지사장님들 브로치 때 안 땡겨도 돼요. 네, 괜찮아. 다 볼 수 있고 지사님들 아마 다 차고 있을 거예요. 이건 지사장님 브로치고요. 전체가 다 이 큐빅으로 다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대리점장님 좀 브로치, 왕따 브로치, 큰 브로치죠, 그죠? 그래서 한 줄로 되어 있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리점장 브로치에서 이렇게 위로 마지막 지사장까지 꿈을 펼쳐 달라고 해서 브로치를 세 가지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네, 너무 이쁘죠? 네, 최보경님 너무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본부장 특강, 화요 특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나눠드렸던 네, 비즈니스 가이드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 비즈니스 가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업데이트 시킬 거예요. 업데이트 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최소 금액에 살 수 있게끔 대리점 네, 쇼핑몰에 올려놓을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회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회사 자료를 저희가 다 업데이트해서 넣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저희 W본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어있고요. 저희 브랜치가 어디에 있는지 쭉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랜치를 운영하고 계시는 지사장님들 얼굴을 다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지사의 꿈을 가지시라고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저희 대리점장님들의 성공 스토리, 뭐 부부 사업자도 계시고요. 또 과거에 투잡을 했다가 시작하셨던 분들, 이렇게 다른 업종에 계셨던 분들에서 대리점장님들 이야기, 4인 4색 스토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부에 관련된 꿀팁,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네. 겨울철, 봄철까지 저희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브랜드와 모든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셀더 포탈에 라이프님 제품들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들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메모장이 있어요. 이 메모장이 뭔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건 이 메모장입니다. 이 메모장은 저희 보상을 푸는 장표입니다.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써보고 풀리 만족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상을 푸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제 제가 그 수서허브 줌 미팅에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수서허브를 클릭하면 제 전화번호가 뜨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인셀덤 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2번 정도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전화를 끊으면 제가 아는 대리점장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인터넷에서 사세요라고 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제품을 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했더니 그분께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세미나 오시라고 그랬죠. 어제 오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은 니즈를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화법을 던지냐에 따라 결과는 좀 달라진다라는 걸 저는 어제 좀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오늘 이제 화요 특강, 우리 비즈니스 가이드 제가 마지막 설명까지 드렸고요. 자, 마지막 장표는 이 보상체계에 대해서 푸는 겁니다. 보상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들한테 보상을 풀 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자, 목차부터 오늘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지 제가 밤에, 바로 잠은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 보여지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브로치 이번에 다 공급해 드렸어요. 브런치까지는 브로치가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의 목차. 첫 번째가, 일단은 지판 보고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규제가 좀 변화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제품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리만 코리아의 차별화 전략. 우리 리만 코리아의 차별화 전략 제가 비즈니스 세미나 때도 가끔씩 언급하는데 이제 앞으로 두 가지 전략이 추가될 겁니다. 왜 이 두 가지 전략을 회사가 리만 코리아의 차별화 전략으로 가져가는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고 짚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Why my 인셀덤. 네. Why my 인셀덤. 저도 뭐 왜 제가 인셀덤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why my 인셀덤이라는 그 이야기, why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why, 왜 why를 갖다가 얘기하는지, why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하나, 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화요 특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이 1분기가 끝났어요. 1분기가 끝났는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1분기 영업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2022년 1분기의 실적은 9,832억. 9조 8천억이네요. 그죠? 아니요? 1분기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연간으로 좀 헷갈렸는데, 1분기는 9,800억을 했습니다. 9,800억이면은 전분기가 1조 595억을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7.2%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똑같은 작년 2021년 1분기 대비해서는 7,815억. 얼마가 더 늘어났나요? 25.8%. 엄청나게 많은 2천억이라는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021년이 지판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9,832억으로 2천억이 늘어났는데 이거 4분기하고 전분기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어제 제가 투자한 회사, 뭐 주식회사 중에 뭐 카카오를 제가 조금 투자했는데 그 회사도 말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더라고요. 전분기랑 성장을 따지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전분기랑 따져요. 우리 인셀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달하고 따집니다. 저희는 워낙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전달하고 따지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전분기는 많은 똑같은 영향이 아니죠. 그죠? 정확하게 따지는 거면 2021년 1분기와 전년 동분기와 현재 분기를 비교했을 때 2천억이라는 시장이 많이 성장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성장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인셀덤의 성장입니다. 네. 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가고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이 성장한 이유는 인셀덤. 그러면, 저희 인셀덤, 저희 1분기 얼마를 팔았을까요? 저희 인셀덤은 9,832억 중에 인셀덤은 얼마를 팔았을까요?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자, 우리가 4,300억에서, 그러니까 1,000억에서 4,300억 올 때 400% 성장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7,200억 올 때 약 한 78%, 76% 성장을 했어요. 근데 금액이 커질수록 그 성장률이 이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 성장은 56% 성장을 했어요. 자, 56% 성장했다면 지판협회 평균 성장보다도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 시장 동향에 대해서 한 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보기 편하게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현재 지판 시장은 2천억 정도 25.8%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산업 유통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를 갖다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보시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을 봤을 때 물론 지금 2월 달이 확 떨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2월 달은 설날이 언제 2월 달에 배치되냐에 따라서 실적이 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1월 달에 올해 같은 경우 1월 달이 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 달 지표는 높은데 2월 달 지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 또는 3개월 이동평균선을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냥 뭐 그걸 감안해서 본다라면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을 찍었어요. 7, 8월 달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8, 9월 달이 가장 낮은 바닥을 찍고 쭉 성장하다가 사실은 2월 달만 마이너스 3.8%인데 이거는 성장률이란 건 뭐냐면 똑같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기 때문에 작년 2월 달에 아마 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거를 감안해서 1월 달하고 2월 달은 평균으로 보면 돼요. 1월 달이 18.4%고 2월 달이 3.8%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놓으면은 약 한 6% 정도, 6, 7%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년 11월, 12월 대비해서 중간 정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찍고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은 보일 거고요. 두 번째가 온라인 유통입니다. 온라인 유통은 여러분들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2분기에도 2월 달에도 14.2%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상향을 가고 있다. 그래서 전체 유통시장은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는 어느 정도 가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백화점,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대형마트, 소형마트, 그 다음에 온라인까지 해서 전체 유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형마트는 이제 지고 있는 산업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24%. 그래도 마트 가면 뭐 한 번씩 재밌게 쇼핑하긴 하는데 저도 마트 가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강희 씨 마트 간 지 오래됐죠? 너무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갔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가고 그 다음에 뭐 일산의 킨텍스에 어떤 대형 마트가 생겼다라고 하면 구경하러 가고 가서 한 20만 원치 잔뜩 싣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마트 간 지가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가져온 하나의 현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마트에 대한 니즈가 없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로켓 배송이 발달하면서 마켓컬리가 이제 조만간 상장한다고 합니다. 시가총액이 6조라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마켓컬리와 쿠팡이 성장하면서 이 대형마트가 죽었던 그런 이유, 항상 상대적인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백화점은 이제 회복세입니다. 9.3%. 사실 백화점의 회복세와 우리 그 지판협회의 회복세는 같이 가요. 왜 그렇게 보냐면은 이 럭셔리 마켓이기 때문에. 카운셀링 비즈니스 때문에 방문 판매도 카운셀링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아모레 같은 경우에 LG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있는 브랜드와 방판의 브랜드가 같이 가는 이유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같이 갑니다. 한때 리리코스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다들 기억하시죠? 저도 리리코스 브랜드 매니저까지 했었는데 리리코스는 이 직판이라 워낙 그때 당시에 코리아나가 가장 먼저 리리코스가 그러니까 직판이 시작한 건 코리아나가 만들었죠. 그래서 아모레가 이 직판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리리코스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에 있는 판매 조직을 일부 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 리드코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리드코스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1,000억, 2,000억까지 찍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리드코스가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리드코스 백화점 들어가서 직접 판매 있는 이 방판의 업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리드코스를 방판에서 백화점에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만 팔고 싶다. 백화점에서 저렇게 판촉물 막 붙여주고 하는데 우리는 경쟁력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했는데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좀 많이 왔다 갔다 좀 하지 마.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뺐더니 리드코스가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어요. 그래서 리드코스 나중에 사양산업이 됐습니다. 어려워졌죠. 근데 방판의 백화점에 설화수와 헤라는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사실은 백화점은 광고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백화점과 이 직판은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화점이 9.4% 성장하고 있고요. 편의점도 7.4%, SSM은 마이너스 8.4%, 근데 온라인이 14.2%로 성장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2021년 전체 매출은 유통은 11조 6천억 정도의 전체적인 유통 규모에서 12조로 한 1조 정도가 더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전체 세그별로는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기 트렌드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요. 전체 우리 직판 회원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서 7.2%, 전분기 대비해서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 똑같은 관점에서 비교할 때는 25.8% 성장했다. 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1분기 전체 회원사의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서 전 동기 대비해서는 25.8%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장 규모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최근에 교육을 이수하라 얘기했는데 다들 이수하셨는지요? 파워 매니저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네, 우리 대리점장님들 아마 다 이수했죠, 그죠? 거의 다 이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수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왜 건강기능식품법을 이수해야 되느냐? 다들 뭐 7월 달에 콜라겐이 나오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수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전에 저희가 5월 달에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디톡스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면 디톡스가 뭐가 많이 바뀌느냐? 조금 바뀝니다. 조금 바뀌는데 일단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변화를 했느냐? 일단 법적 규제의 변화가 있어요. 보시면은 기존에 차전자피 외에 그 배변 활동을 높여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뭐 싼 원료도 있고 비싼 원료인데 차전자피가 가장 비싼 원료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차전자피가 기존에 3.5g이 들어가면 건강기능식품을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저희 디톡스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2.5g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 차전자피가 이제 차전자피가 가장 좋은 원료고요. 가장 중요한 원료인데 이 차전자피가 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3.5g에서 5.0g, 그러니까 5g까지 올려야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제를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원료들은 다 빼버리고 차전자피에다가 핵심 그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 원료의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5%에서 5.0으로 올라갔어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5g이에요. 그러면 두 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5g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제도가 변화됐기 때문에 아예 1일 두 포를 먹는 걸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5월 달에 출시되는, 딥톡스 제품부터는 건강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 나와요. 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갖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전체 성분적으로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아연 등 일부 성분이 좀 더 강화되어서 어드밴스가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았어요. 그거 제품을 갖다가 취급하려면 여러분들께서 건강기능, 신고를 갖다가 마쳐야 되고 교육도 마쳐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일반 상품으로 팔아봤어요. 일반 상품을 팔았는데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과대 광고에 대한 신고. 오늘 제가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 이 신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품의 과대 광고.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될 수 있는 내용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경험을 갖다가 실제 인양 표시하는 것들, 검증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걸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시될 우려가 있는 것들. 지금 저희가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이 소비자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딥톡스에 대해서 홍보할 때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홍보를 해요. 왜? 실제로 배변 활동에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소비자들 기만하는 행위라고 해서 표시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제가 저희 W본부에서 대리점장들한테 이거 내려달라고 해서 최근에도 두 분의 사례가 있어요. 저희 인스타에서 다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계속 이렇게 규제를 갖다 받다 보니까 차라리 건강기능식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장은 똑같은데 겉에다가 저희가 1일 2포를 먹으면 건강기능 하루에 2포 먹게끔 권장량만 조정해놨어요. 기존이랑 똑같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성분만 더 추가됐는데 별로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한 포 먹어도 되고 2포 먹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일 2포 한 달치라고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대로 먹고 소비자들한테 기존대로 판매하시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규제에서 벗어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됐다는 측면을 갖다 말씀드려서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차전자피 함량이 기존 함량이 3.5g에서 5.0으로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현재 2.5g 두 포만 먹으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 달치 양으로 해서 실제로 제품은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현재랑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먹는 복용법만 한 달치에서 저희가 그렇게 표시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나온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 9월 달부터 나와서 9, 10, 11, 12, 그 다음에 한 8개월 동안 계속 지금 이 딥톡스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딴 사람보다 더 자신 있는 게 꾸준히 먹는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먹으니까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 딱 쟀더니 85는 아니에요. 86.1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좀 맥주 한잔 했더니 86.1이라서 제가 94kg에서 꾸준히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뭐 94kg는 처음부터 스타트한 건 아니고 제가 한 90kg 대, 91, 2kg 때부터 제가 차전자피 있는 저희 딥톡스를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든지 여러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레디온솜을 판매하다 보니까 일주일 바르고 난 다음에 레디온솜이 하얘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제가 답답해서 지금 제가 정확하게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은 요즘에 제 얼굴을 보신 분들은 정말 뭐 화이트닝 시술을 받았냐 할 정도로 얼굴 정말 하얗지 않아? 그죠? 근데 정말 얼굴이 하얘졌어요. 저도 이 레디온솜의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자신할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저희 회사에 많은 임원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저희 제품을 저처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마케터로서 상품을 많이 만들어보고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닝 제품 중에서 이렇게 효과를 내는 제품이 시중에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테니까. 레디온솜은 정말 명확한 제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기존에 인셀덤 기존 라인에 너무나도 많이 확신에 차 있다 보니 또 이마가 번들번들 거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레디온솜은 좀 번들거리지 않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썼어요? 고객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존 고객이 아니라 다른 고객들, 새로운 럭셔리 고객들, 그리고 저희가 아모레나 LG에 썼던 고가 고객들을 갖다가 저희 레디온솜으로, 그 다음에 화이트닝에 니즈가 있는 고객들, 또 여름에 또 무거운 거 싫어하는 고객들, 저희 레디온솜으로 다 오면 충분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팔았던 사람한테 계속 팔려고 하면요, 시장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점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랄 거고요. 레디온솜 정말 화이팅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 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품이 된다는 걸 레디온솜에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소식들 알려드렸고요. 이제 이런 딥톡스 관련된 소식 앞으로 5월 달부터 기능성 화장품 인증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더 허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증을 받았을 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또 다음에 5월 달에 어드밴스 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죠. 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리만의 차별화 전략.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리만의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30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자, 리만의 차별화 전략. 첫 번째가 디지털 고객 전략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고객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가 디지털 고객 전략과 글로벌 전략인데 그 첫 번째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문 판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리만 코리아의 방문 판매 엄청나게 많은 지금 대리점과 판매원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 W 본부만 해도 대리점 1000개를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체 대리점 수는 4,500개. 그리고 파워 매니저 수도 엄청나게 많죠. 30만 명 이상의 지금 파워 매니저, 한 50만 명까지 조만간 갈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은 고객이 있는데 이 고객들을 우리가 이제는 뭘로 해야 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전체 고객을 관리했었어요. 저는 인셀덤 와서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옴니트리션을 하는데 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옴니트리션을 하는 케이스를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있으면서, AP에 있으면서, 전직 회사에 있으면서, 고객 DB를 완성하는데 거의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한 10년 정도가 해야지 고객이 제대로 쌓입니다. 근데 인셀덤도 지금 시점에서 혁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고객 전략화를 한다. 첫 번째가 디지털화. 고객의 데이터는 자산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A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성 인구 화장품 쓰는 여성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인구의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890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거의 한 90%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CRM이에요. CRM. CRM이 뭐냐? 이제는 고객 DB를 가지고 사람들이 CRM을 하는데 예전에는 CRM 하면 제가 RFM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DM을 보내고 이런 걸 CRM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CRM이 그렇지 않아요. 큐레이션을 CR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넷플릭스 보셨으면 넷플릭스 보면 제가 야동을 만약에 보잖아요. 야동을 봐요. 와이프랑 같이 좀 야한 거 예를 들어 본다라고 치면 다음 추천 영상에 야동이 올라와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저는 제 걸로 들어갔을 때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아이디로 들어가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큐레이션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CRM이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얘들이 검색하는 것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고객 DB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디지털화 시킬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 회사가 우리 사업자들의 고객 DB를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다 가져가요. 다 가져와서 제대로 고객들한테 맞춤형 화장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CRM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디지털 고객 자산화에서 고객 전략이 바뀐다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 할인율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할인율을 지금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물론 첫 번째가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게 소위 말해서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고객들이 할인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살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걸 갖다 응대하는 화법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런 고객들이 우리 인셀덤의 고객 DB에 다 집어넣고자 하는 게 우리 회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플래너와 세일즈 플래너가 되면 12%, 15% 할인을 줬는데 이 두 고객 그룹군을 묶어서 소비자라는 새로운 고객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20%의 마일리지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8%를 추가로 투자해서 회사가 다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부터 최대 35%까지 고객을 갖다 DB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인이라는 용어가 있고 혜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할인이라는 용어는 소위 말해서 매스 마켓에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고객한테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뭐다? 혜택을, 이건 프리미엄 마켓에서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할인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변화는 고객 DB를 우리가 디지털화 시켜서 가지고 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에서 35%까지 고객한테 혜택을 준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들이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 보면은 디지털 고객 전략에서 고객 데이터를 자산으로 하고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팔레트의 법칙이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롱테일 법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온라인 서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프라인 서점이 아마존한테 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매장이 있으면 이만한 크기의 뭐 50평, 100평 정도의 매장이 있으면 책을 쌓아둘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토의 법칙이 먹히는 겁니다. 8대2의 법칙. 이 뭐냐면 20%의 책이 80%의 매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책 중심으로 해서 디스플레이하고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근데 온라인 시장은 롱테일 마켓이에요. 소비자가 원하는 책 뭐든 다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잘 팔리는 책보다 그들이 쉽게 살 수 없었던 책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왜? 온라인은 그런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롱테일 전략으로 해서 다양한 소비자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을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화를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카운셀링을 하고 계시지만 내가 정말 많이 파는 사람 몇 명의 소비자들만 관리할 수 있지, 나머지 소비자들 같은 잊혀져가는 소비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는 소비자의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이 전체 고객을 다 관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8대2의 법칙, 오프라인에서 내가 팔레토의 법칙으로 소비자를 관리하는데, 회사는 나머지 내가 관리하지 않은 내 기존의 고객들을 다 관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내 사업에 이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나는 주요 고객들만 관리하고, 회사는 나머지 롱테일 골략, 내가 과거에 만들어놨던 고객들까지 싹 다 관리해 준다라면 나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즉 고객들은 이 마일리지 혜택을 통해서 20%에서 35%가 혜택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고객들한테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쓸 거지만, 내 판매원 입장에서, 내 대리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오프라인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팔레토의 법칙의 고객을 갖다 내가 밀접 관리하고, 나머지 관리 못하는 많은 고객들, 제가 우리 아모레 방판에서도, 기존에 있던 회사 방판에서도 정말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 봤더니 고객 DB가 2,000명까지 있는 분들 봤어요. 적어도 1,000명, 김현주 씨 같은 경우 한 1,000명까지 있더라고. 이 고객 DB를 내가 혼자 관리할 수 인간으로 머리서는 200명밖에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드나르도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죠. 1대 250의 법칙. 그래서 한 사람이 250명밖에 관리를 못해요. 근데 나는 1,000명의 DB를 있어요. 그걸 누가 관리해준다? 회사가 관리해준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방법을 CRM이라 하고, 최근에 CRM을 넘어서서 바로 CRM 큐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제가 넷플릭스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차별화 포인트를 뭘로 가져갈 것이냐? 일단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일리지 혜택이에요. 혜택이 있겠지만 저희는, 자, 우리 이 사이트에 고객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온라인의 성공 전략은 뭐냐면, 디지털의 성공 전략은 트래픽입니다. 얼마나 소비자들이 우리 인셀던 비즈니스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게 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성공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아까 저희 롱테일 전략을 통해서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였어요. 넷플릭스에서는 바로 뭡니까? 오리지널 비디오예요.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만 만드는 오리지널, 넷플릭스만 갖고 있는 이 오리지널 비디오. 저도 좋아하는 영상 되게 많은데요. 넷플릭스 웬만한 거 다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비디오로 넷플릭스만 볼 수 있는 영상을 통해 소비자를 갖다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인셀덤은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이게 가장 저희의 차별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격 전략이죠. 그러니까 소비자 혜택 전략이죠. 혜택을 통해서 트래픽을 높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CRM 큐레이션을 통해서 소비자와 더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인셀덤만의 디지털 고객을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방문 판매 회사에서 아직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전략들을 갖다가 저희 니만 코리아가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보상과 상품을 뛰어넘어서 바로 디지털 고객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드리는 거죠. 마일리지를 35%까지 주는 회사는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 이면에는 이런 고객 전략을 가지고 회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고객 전략이 디지털 전략으로 바뀐다. 이걸 회사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 빠르면 일단 7월 달에 저희가 오픈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고객 디지털 전략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고객을 다 집어넣고 고객을 관리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의 정합성이에요. 가라 고객 넣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 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바르게 해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성장하실 거고요. 바르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맨 앞에 보셨지만 오프라인의 팔레트의 법칙으로 소비자를 관리하고 회사가 뒤에서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고객들을 관리하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왜 우리가 디지털 고객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만코리아만의 경쟁력. 자, 보상과 상품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디지털 전략입니다. 이제는 보상은 저희 경쟁력이 아니에요. 빼겠습니다. 상품이 1번 경쟁력이고 2번이 바로 디지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쟁력은 뭘까요? 네, 바로 글로벌 사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첫 오픈하는 겁니다. 리만코리아가 이제 미국 법인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USA, 리만코리아 USA를 갖다가 진출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같이 좀 이야기할 건데요. 저희가 글로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제가 2주 전에 이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TFT 팀이 있어요. 그리고 오병훈 실장님께서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한번 좀 보자 내용을 봤는데, 제도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사실 우리 본사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인셀덤의 이 보상 체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파워가 파워를 추천하고 대리점이 파워를 추천하고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그 안마진이라는 거죠. 안마진, 소위 말해서 운영 수익인데 이 운영 수익에 대해서 미국 제도를 딱 봤더니 하나도 나한테 오는 게 없어. 내가 미국에 추천했는데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더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바꿨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해 줘야 될 부분이 내가 미국에 있는 파워를 한 명 등록시켰어요. 근데 내가 추천을 하려면 대리점장이 돼야 돼요. 대리점장이 되셔야지 내가 정확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회사는 대리점하고만 거래하거든요. 파워님하고 거래하지 않아요. 지금 파워님께서 내가 만약에 미국 LA에 내 친구가 있어서 파워로 등록하려고 해. 그 친구를 대리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면 빨리 대리점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제부터 왜 빨리 대리점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내가 추천한 사람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파워가 아닌 이제부터 대리점이 돼야 돼요. 회사는 대리점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자, 대리점 단위만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내가 대리점이에요. 대리점인데 미국에 한 명을 등록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등록되면서 우리는 내가 직접 등록했잖아요. 미국에다. 직접 등록하면 나한테 얼마 수익이 들어와요? 161만 원. 그죠? 161만 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오죠. 운영 수익이. 그런데 그걸 제가 한국에 있는 제가 미국에 한 명을 추천했어요. 이제 제가 161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매출은 저희한테 안 잡혀요. 그럼 돈은 다 받느냐? 저는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한국의 대리점과 미국의 대리점이 있고 내가 추천하는 파워는 요 밑에 있어요. 그죠? 미국의 대리점 밑에 들어가요. 그럼 미국에 있는 대리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리점에 내가 추천한 파워가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워는 이 대리점장의 관리하에서 육성됩니다. 근데 내가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7대 3의 법칙 7대 3이라고 했어요. 뭐 8대 2가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70%는 한국에 있는 대리점이 수익을 가져가고요. 30%는 미국에 있는 대리점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즉 뭐냐면 한 사람의 파워를 등록하고 이 사람이 대리점 될 때까지 뭐 계속 파워를 등록할 거 아닙니까? 그 조건이 있으니까 현재 리만코리아의 W본부 기준 리만코리아의 기준을 봤을 때는 한 10명까지 등록해야 한 1,5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이분의 매출의 70%, 한 1,000만 원 정도는 내가 한 명 추천한 사람이 대리점 갈 때까지 나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추천만 했을 뿐인데, 쉽게 생각해서 1,000만 원, 물론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겠죠. 미국에서도 관리해야 되고, 한국에서도 관리해야 돼요. 어쨌든 나는 70% 정도, 한국에서는 161만 원을 내가 다 먹죠. 그죠? 다 먹지만, 미국에서는 그 금액의 70% 정도가 나한테 수익으로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사람 추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걸 제가 바꿔놨어요. 네. 기존에 이렇게
기존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싹 다 변화시켜 놨는데, 자,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리점이 됐어요. 자,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파워에서 대리점이 됐어. 대리점이 됐으면 나한테 뭔가 혜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혜택을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7대 3으로. 미국에 있는 대리점이 전체 이 사람을 육성하고 대리점 만드는데 기여를 했다 해서 70%를 주고요. 우리가 기여장려금입니다. 기여장려금은 미국은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데 미국은 율로 나가요. 예를 들어 5%를 주면 우리가 2천만 원, 우리가 소비자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줘야 되는 거죠. 5%를 주면 3%는 미국에 있는 사람이 먹고 2%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추천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대리점 될 때까지 전체 수익의 70%, 약 한 1,000만 원 정도 내가 수익으로 받고 이분이 미국에 있는 대리점이 잘 키워서 대리점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전체 매출의 2% 정도, 한 7대 3이죠. 그걸 제가 수익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만 미국에 추천했을 뿐인데 나한테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정확한 보상 체계는 향후에 오픈할 건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석세스 본부하고 W 본부하고 서울 본부가 있는데 지금 모든 본부들이 다 미국에 진출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석세스 본부는 기존에 이제 가인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브랜치가 이제 생기겠죠. 그 다음에 서울 본부는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어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서울 본부의 김기춘 본부장도 지금 미국에 엄청난 우리 회원들의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미국에 서울 본부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W 본부는 어떻게 하느냐? W 본부도 이제 제가 지금 오픈함으로써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9월 달 정도에 이제 오픈을 준비할 것 같아요. 9월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8, 9월 달 정도 저는 오픈한다고 보는데 그 전에 내가 있는 이 인프라를 준비하셔서 요 땅 하면 미국의 사업자로 등록시키는 거죠. W 본부의 산하의 사업자로. 그렇게 되면 우리 W 본부도 미국에서 W 본부라는 본부를 통해서 미국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이 미국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첫 번째 이 미국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영업 본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역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한 게 뭐냐면 기존에 계셨던 회사에 있던 분들이 이 전략이나 제도에 대해서 현실감이 좀 없다는 걸 저는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W 본부가 앞으로 미국 사업에 좀 많은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두 번째가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도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뭐 우리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미국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뭐 쇼룸도 만들고 하면 되지 않나요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참 저도 제가 경험치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투자 회사를 하나 차렸던 적이 있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심심해서 30억짜리 투자 회사를 하나 차린 적이 있어요. 투자 컨설팅 회사를 갖다 강남에 하나 차렸었어요. 투잡으로. 저도 사고를 좀 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절대 지금 미국에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지금 환율이 어제 이제 이경희 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이경희 부장님한테 사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냥 여담입니다. 제가 주식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담인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220원, 1300원까지 갔어. 1230원까지 갔어요. 환율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환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환율이 계속 높아서 1500원까지 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미국 경제 성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후에 환율은 어떻게 1000원대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환율이 높아지니까 외국인들이 차라리 그냥 달러로 바꾸는 게 더 좋잖아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쉽게 팔고 돈을 바꾸고, 쉽게 팔고 돈을 바꾸고, 또 바꿔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님한테 그래요. 지금 현재 미국의 부동산을 사면 안 돼. 물론 이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그런 경험치를 갖고 있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런 솔루션을 제가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환율은 굉장히 높아져 있어. 122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거에 가장 낮았을 때가 800원대까지 떨어져 700원대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은 가장 높은 시기다. 그래서 앞으로 좀 떨어지면, 만약에 800원이다 하면 무조건 우리 회사 자본금을 많이 늘려야 되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갖다 판단할 수 있었던 게 저의 과거의 경험치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미국의 시스템을 갖다가 어떤 부분을 차별화시켜 나갈 것이냐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보상보다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사람들이 저희 제품을 갖다가 써보면 확실하게 인셀덤, 저는 인셀덤에 미백하고 저희 기초 라인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기존의 첫 번째 기존 인셀덤을 먼저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미백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백에 대한 니즈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검은 사람을 갖다가 흑인을 또 미백을 발라해서 하얗게 이거는 저는 글로벌에서 잘 안 먹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가 화장품 시장과 일반 시장으로 나눠서 미국 시장은 저는 상품으로 차별화시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비즈니스 센터도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쇼룸의 형태를 저희가 뭐냐면 테스트 존을 가진 쇼룸의 형태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게 저는 들렸어요. 미국에서 디지털 제조나 그 글로벌 전략은 먹히지 않아요. 그들한테는 아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과 보상이에요. 똑같이 우리나라의 초창기 전략처럼. 그래서 상품과 보상 중에 보상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상품이 미국에서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인셀덤 이런 상품을 써보지 못했을 거야. 아마 지금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인셀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있는 사람들 다 내리세요. 다 잡아낼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셀덤 상품을 미국 사람들이 아마존을 사요. 근데 쓰는데 대충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효과를 못 누리는 거죠. 근데 저희 쇼룸에서 제대로 쓰게 해서 우리가 이 판매원들이 제대로 카운셀링 해준다면 저는 미국에서 대박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차별화 포인트는 바로 상품이야. 그럼 상품에 포커스를 둬서 우리의 매장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사업을 저희가 5월 달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 달에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1350명이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세요. 우리 파워 매니저님들은 빨리 대리점이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리점장님들은 내가 미국에 있는 풀을 이용해서 이 풀을 이용해서 내가 빨리 사업을 갖다가 전개하고 한 명이 내가 추천한 사람이 대리점이 되면 그분이 대리점 될 때까지 나는 70%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정확한 건 뭐 결정 나면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대략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분이 대리점이 되시면 나한테 일부 30% 혜택이 온다. 이 정도까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로벌 전략은 우리의 뭐다? 또 다른 경쟁력이다. 자, 한국에서는 첫 번째가 미칭 보상이 우리의 첫 번째 경쟁력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보상은 경쟁력이 아니에요. 아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셀덤의 아류들이. 그리고 지금 인셀덤 하는 사람 중에서 그 아류로 가신 분들,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분들이 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물론 뭐 최근에도 몇 분이 이제 다른 회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가면 그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지금 가장 성공하기 쉬운 회사가 바로 인셀덤이에요. 인셀덤에서 성공 못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 가서 성공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인셀덤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아류들은 시스템을 잘못 설계하면 다단계로 판정이 나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런 회사들을 다 조사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다단계인지 합법적인 방문 판매 회사인지. 그래서 제도를 많이 바꾸고 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다단계 판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아류라도 이 제도를 따라 하더라도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는 다단계로 취급받으면 그 회사가 다단계 판정 나면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조만간 이제 공정위에서 아마 발표를 할 거예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류보다는 오리지널이 바로 인셀덤이 가장 사업하기 좋고 여기서 성공을 거두는 게 여러분한테 혜택이고 우리의 이제 큰 경쟁력은 기존에 미친 보상은 일단 이제는 빼버리고 첫 번째가 상품이고 두 번째가 디지털이고 세 번째가 글로벌입니다. 이거는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고요. 리만 코리아가 미국에서 성공하면 정말 신문에 나올 일이죠. 지금까지 방문 판매 회사 중에서 아모레가 유일하게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이제 리만 코리아가 그것도 가장 힘든 미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중국에 먼저 가면 되는데 그죠? 미국에 진출한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서 예를 들어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초의 방문 판매의 미국 성공기 글로벌 첫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W본부 가족들께서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나의 가족들, 형제들. 어제 저한테 오셨던 그 고객님, 제가 이제, 인셀덤을 갖다가 돈도 벌면서 쓸 수 있게끔 했던 고객님이 오셨어요. 나이가 좀 계신, 한 5, 60대의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께서 제 세미나를 듣고 난 다음에 딱 하신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올해 미국 진출하다 볼 때, 내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는,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자식들이 몇 명인지 봤더니 4명이가 되시더라고요. 4명 중에 3명이, 1명이 캐나다에 있고 3명이 다 미국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3명을 추천함으로써 엄청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꼭 글로벌을 갖다가 준비해 주시고요. 자, 구체적인 거는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W본부가 들어가고 브랜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요. 요 정도 설명함으로써 인셀덤의 글로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W본부 또한 석세스본부, 그 다음에 서울본부 다 세 개 본부가 다 미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우리의 브랜치들도 아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들어가게 할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W본부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첫 사업 전개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 나의 소비자들, 파워 매니저 등록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서칭을 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지금 석세스는 가연이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본부 같은 경우에는 김기춘 본부장이 미국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엄청나게 미국 사업을 확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어제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 W본부도 미국 사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사실은 간단하게 요 내용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Why 인셀덤. 우리가 Why 인셀덤이라는 내가 왜 인셀덤을 하느냐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 장표를 했어요. Why라는 건 뭐냐면 Why 납니다. 내가 왜 인셀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Why를 갖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How가 나오고 What이 나와요. How는 뭐냐면 방법이에요. 내가 인셀덤을 해야 될 우리는 이제 뭐가 생각하면 딱 What만 생각하는 What은 뭐냐면 내가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겁니다. What은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이고 How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전략은 딱 뭐냐면 차별화, 남들하고 다르게 어떻게 팔 것이냐. 이 What에 대한 상품을 How는 어떻게 팔 것이냐거든요. How는 뭐냐면 차별화, 다르게 파는 거죠. 남들과 다르게. 제가 전략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싸게 팔든지 다르게 팔든지. 그래서 Why 인셀덤? 내가 왜 인셀덤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인셀덤 하다가 지치는 분도 계셔요. 아, 지난달에 열심히 뛰었는데 이번 달은 좀 많이 힘들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Why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셀덤을 하는지. 명확하게 Why가 명확하다면 How나 What도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 Why 인셀덤을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데 내가 왜 인셀덤을 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왜 인셀덤을 할까요? 저에 대한 Y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제 Y는 뭘까요?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뭐냐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제 꿈은 대통령입니다. 누구나 다 얘기해요.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얘기해요. 근데 저도 그런 꿈이 없었어요. 그냥 취직했어요. 제가 많은 회사에 이력서를 저는 많이 딱 6개 회사만 이력서를 넣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방송국에도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제가 네.
뭐 기자 시험도 봤어요. MBN 기자에도 이력서를 넣고, 그 다음에 증권사에도 제가 이력서를 넣고, 그 다음에 데이콤에도 이력서를 넣고, 하나기계도 이력서를 넣고, 그 다음에 아모레도 이력서를 넣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도 제가 6개 정도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중에 3개를 합격하고, 나머지를 다 떨어졌죠. 그 중에 하나야, 뭐 아모레인데, 내가 왜 아모레를 갔냐면, 하나기계보다 월급이 좀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군대에 있었는데 빨리 사실 그런 이유로 제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Y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Y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 Y가 완성된 거는 이제 인생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혼이라는 걸 준비하고 나이가 조금 들면서 30대 되기 전에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Y,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라는 걸 하면서 제가 Y를 명확하게 만들었어요. 제 Y는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저는 상장사 대표, 성공된 인생을 사는데 그 성공의 정의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상장사 대표이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제 Y예요. 전 제 Y가 명확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제가 아무리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이 Y를 갖다가 실현할 수 없게 돼서 제가 뛰쳐나왔잖아요. 인셀덤에 왔어요. 인셀덤 왔는데 그럼 인셀덤에서 내가 하우를 어떻게 성공을 만들 것이냐? 생각해봤더니 W 본부장을 맡아서 W 본부장의 성공의 정의는 K 본부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우를 딱 잡았죠. K 본부를 이기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것이냐? what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why, how, what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내가 인셀덤 사업을 하면서 why가 명확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흔들려요. 내가 인셀덤을 왜 하는지, 내 why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이 Y라는 책, 사이먼의 책이 있죠, 그죠? Y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세계 최초로 우주비행선이 아니라 그 하늘을 나는 사람이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그죠? 라이트 형제인데 사실 라이트 형제와 동시대에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교수에다가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비행을 준비했죠. 근데 라이트 형제는 오직 Y가 하늘을 날아가는 게 Y. 나는 오직 하늘을 날고 싶어. 이 사람의 Y는 딱 명확했어요. 근데 버클리는 나는 이거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Y였어요. 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Y인 사람하고 그래서 자기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성공시킬 거라고 다들 관심을 가져서 돈도 많이 50만 불 막 돈도 많이 지원을 받고 그런데 결국 누가 최초로 비행을 하게 됐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Y가 명확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늘을 날아야 되겠다는 Y가 명확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제 반 정도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면서 저는 언제까지 저도 직장생활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리반 코리아를 떠나지 않겠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뜨내기들이에요.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그러면 저는 돈을 벌어요. 왜? 다단계나 방문판매 있는 사람들은 줄서기라는 걸 하거든요. 내가 빨리 그 회사 가면 줄을 서. 그러면 신생회사 생겼잖아요. 최근에 뭐 어떤 사람이 신생회사에 또 본부장으로 갔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줄을 서. 내 밑에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나는 돈을 벌어요. 근데 달라붙는 사람은 돈을 못 벌습니다. 중요한 건 그 브랜드와 기업의 가치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Y를 갖다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게끔 생각을 드렸고 Y는 뭐다? 납니다. 그리고 How는 전략, 방법이에요. What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 Who를 적어놨어요. Who는 뭐냐면 바로 고객이에요. 그래서 Who, What, How가 돼요. 제가 이 플랫폼을 왜 보여드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한마디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저 하우가 뭐냐면 전략이에요. 차별화를 통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차별화를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속된 말로 졸라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남들처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의식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동하는 거지. 그냥 의식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더 발전하고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내가 오늘 했던 걸 갖다가 다시 한번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만약에 실패했으면, 성공했으면 이거에 대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제가 이제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코칭이라는 걸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뭐가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냥 옆에 사람도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재 뭐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자 한다라면 그걸 아는 사람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죠. 문제 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예를 들어 A라는 대리점을 갖다 컨설팅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분은 문제 인식이 안 되면 변화가 안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문제 인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왜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둘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노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꾸 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기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사는데 저는 의식적으로 고객 전략이 뭔지 아시죠? 소위 5가지 고객을 나눴잖아요. SNS 고객 빼고. 소위 말해서, 연구 고객, 전략 고객, 고점 고객, 소개 고객, 협력, 그죠? 이 고객을 갖다 나눈 게 제가 신입사원 때 이걸 나눴어요. 제가 신입사원 때, 2년차, 신입사원 때 제가 이런 개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객을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부터 고객을 쭉 육성해서 마지막 애드보케이트 커스터머까지. 이런 개념을 제가 만든 이유가 열심히 하되 의식적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2008년도에 완성시킨 게 바로 마케팅 플랫폼이에요. 마케팅 플랫폼은 3C, STP, 4P.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면서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프로세스로 개발되고 해서 제가 개념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발전하려고 하고 제가 어떤 Y가 명확하면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이 개념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 개념을 제가 2가지 전략이에요. Y에 대한 개념과 전략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전략은 뭐냐면 고객이 후에 누구한테 팔 것이냐. 이게 바로 후입니다. 제가 이걸 갖다 지금 현재 완성시키고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후, 누구한테 팔 것이냐. what은 뭐냐면 핵심 가치예요. 아까 제가 상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상품입니다. 후는 뭐냐면 고객이에요. 고객. 제가 화장품 마케팅 3가지 얘기했죠. who, what, how. 누구한테 핵심 고객, 타겟 고객을 정해라. 그 다음에 what, 핵심 가치. 제품에 있어가지고 그날 전달하는 게 아니라 특징과 이익을 갖다가 제가 설명했죠. 그죠? 네. 그래서 핵심 가치를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how, 어떻게 차별화되게 소비자한테 이걸 전달할 것이냐. 이게 바로 화장품 마케팅이에요. why, how, what은 뭐냐면 내가 화장품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요? 이게 딱 놓고 보면 맞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상품을 가지고 고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고객, 상품, 전략, 그리고 내가 보이는 거죠. 결국 나를 파는 게 영업이라는 게 여기서 딱 나와요. 그리고 나를 파는데 나의 Y가 명확한 사람일수록 영업을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체 그림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Y에 대한 그림은 바로 사이먼이 만든 Y예요. 나에 대한 인식이죠. 나 그리고 전략, 상품을 갖다 파는 거죠. 내가 Y가 명확하면 어떻게 팔 것인가 그리고 내 상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딱 방법론이 나오고요. 자, 우리 화장품 마케팅을 제가 정리했죠. 그죠? Who, what, how. 고객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핵심 가치, 그리고 어떻게 팔 것인가. 누가? 내가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개념은 요까지 할게요, 오늘. 네, 저거는 뒤에 거는 다음에 할게요. 이 개념은 제가 어젯밤에 새벽 한 3시까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08년도에 그 마케팅 플랫폼을 완성시켰고 고객에 대한 정의는 제가 신입사원 때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마케팅 플랫폼을 완성시켜서 그 개념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가 마케팅 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 마케팅 강의를 제가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개념으로 강의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봤던 강의를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제가 영업을 하면서 Y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My 인셀덤 스토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이 내 경험을 갖다가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능력을 갖다 발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기회비용이 들어가요. 제가 뭐 예를 들어 주식 투자해서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날려야지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 인셀덤 스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배우는 거죠. 다 똑같이 노력을 하는데 의식적 노력이란 건 뭐냐면 내가 배우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식적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경험치만 갖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선상에서 인셀덤을 시작해요. 70%라는 스타트점을 갖고 시작해. 나머지 30%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형성하냐에 따라서 영업의 승패는 달라집니다. 그 30%가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컨설팅사고 브랜치가 교육 시행사인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 대리점장님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파워 매니저 관점에서 교육 시행사는 바로 대리점이고요. 자, 교육 컨설팅사는 바로 브랜치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경험으로만 영업을 하려고 하면 그건 70%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내 역량이에요. 나머지 30%는 남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배움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인셀덤이 이 나머지 30%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30%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의식적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의식적 노력의 핵심은 뭐다?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의식적 노력을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경험치를 내가 경험해서 사겠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가 사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W본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같은 허브 같은 경우는 다 교육이 있어요. 풀로 있는데 이 교육이 내 인생의 30%, 내 인생의 70% 플러스 나머지 30%를 이 교육으로 채워서 나의 차별화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우리 인셀덤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게 좀 했습니다. 좀 길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Why 인셀덤, Why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다면 How와 What이 명확해지고요. 그리고 고객한테 우리가 어떻게 영업하는지, 나를 파는 게 영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마무리 정리하면서 오늘 본부장 특강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식적 생각 속을 열심히 하자.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새로운 개념을 좀 정리한다고, 아무리 봐도, 네, 제가 영업에 있어갖고, 이게 이제 우리 영업의 마인드셋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 좀 더 제가 정리하면, 정말 재밌는 이론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Why라는 책을 읽으면서 Why, How, What을 알았고요. 마케팅 전략을 정리하면서 Who, What, How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 똑같아요. 나, 전략, 상품, 고객. 그래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My 인셀덤 스토리, Why My 인셀덤 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제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어쨌든 오늘 많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진출 준비 잘 하시고요. 네, 우리 W본부도 미국에서 대박 나길 바라면서 오늘 안녕하겠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